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비즈니스투데이 김유미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양부모 아동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 대책을 설명하면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양을 이렇게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입양아동 관련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입양은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고, 야권에서도 아동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정인이 양부모가 입양 부모라기보단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LG전자가 기존 1,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상생협력펀드를 올해부터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펀드를 이용할 수 있는 협력사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1000여 곳에 이를 전망입니다. LG전자는 2010년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협력사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협력사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매달 무이자로 총 400억 원까지 빌려주고 LG전자 신용을 바탕으로 협력사 간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상생 결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명을 바꾼 기아가 2021년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 유러피언 챔피언십 후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후원 연장으로 기아는 중장기 미래 전략의 핵심인 전기차 사업 확대에 발맞춰 e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팬들과 공감대를 키워갈 예정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e스포츠 리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e스포츠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기아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의 소형 SUV XM3가 실내 공기질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9일 르노 삼성은 XM3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에서 모든 항목에 걸쳐 기준치를 만족했고 특히 4종의 유해물질이 가장 적게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공기질 평가에서 우수성을 입증받은 르노 삼성 XM3 외에도 더 뉴 SM6와 뉴 QM6 등 주요 생산 차종에 다양한 친환경 생산 기술을 적용해 유해물질과 냄새 발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이해진 르노 삼성 제조본부장은 차량 내부 인테리어 조립 공정에도 접착제 사용을 억제한 공정을 적용해 신차 초기 품질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고객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차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은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제3회 글로벌 이노베이션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이달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에너지와 지속가능, 미래 소재 등 총 4개 분야에서 혁신 기술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최종 과제로 선정된 대학과 연구기관에는 연구기관 내 연간 최대 15만 달러의 연구 개발비가 지원됩니다. LG화학 관계자는 내부 전문가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사업본부의 중장기 전략과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가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만든 간편조리식 4,500개를 구매해 기부에 나섰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장기화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광화문 골목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KT는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간편조리로 포장된 밀키트 3,000개를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KT는 이와 함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취약계층에게 1,500개 간편조리식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이티 진로가 주류 캐릭터숍 두껍상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문을 연 부산 두껍상해는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되며 두꺼비 피규어 등 굿즈 90여 종을 선보입니다.
특히 신중년을 맞아 설 연휴 기간 소띠 고객과 이름에 소자가 들어간 고객에게 복주머니 100개의 한정 선물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 두껍상에는 오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47일간 중구 서성로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또는 입양아 교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입양은 진열돼 있는 아이를 고르는 게 아니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판사 시절이던 2000년과 2006년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차례로 입양했습니다. 입양 당시 갓난아기와 11살이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최 원장은 2011년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입양과 관련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최 원장은 입양은 진열되어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며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록해 놓았던 사실이 18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에 가족들과 다 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으나 그해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 주모 씨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07년 12월엔 세대주를 장남 박 씨로 바꿔놓았는데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불과 13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로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실 측은 그러나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 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